안녕하세요. 아마따의 랩입니다. 자, 저랑 같이 내용물 및 원료 관리 뒷부분도 같이 살펴보실 건데요. CGMP 해설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쭉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랑 같이 이번 49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8강에서는 원료나 내용물 또 뭐 반제품 이런 것들을 잘 보관하는 보관 관리에 대해 살펴보셨는데, 이제 잘 보관했던 거를 출고를 해야 될 때 어떤 출고 기준에 따라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관 중인 원료 및 내용물의 출고 기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완제품이 이제 완성이 됐어요. 완제품은 어떻게 될까요? 적절한 조건 하에서 정해진 장소에 보관되고 주기적으로 재고 점검이 수행이 돼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재고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시험 결과 적합으로 판정되고, 중요해요. 품질보증부서 책임자가 출고 승인을 해야지만 출고가 가능합니다. 일단 재고 점검을 해서 선입선출이 잘 되게끔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것만 출고를 해야 된다는 거 기본이죠. 근데 누가 승인하느냐? 품질보증부서 책임자가 합니다. 출고한 제품은 원자재 부적합 및 반품된 제품, 얘네들하고 섞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획된 장소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꼭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근데 서로 혼돈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아예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러면 굳이 안 그래도 되죠. 이 단서는 꼭 붙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구획된 장소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자, 선입 선출 방식으로 진행돼야 된다는 거 기본이죠.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본은 선입 선출이라는 거. 자, 또 이런 원자재 뭐 반제품, 완제품 모두 다 바닥하고 벽에 닿지 않도록 보관하는 거. 이것도 기본입니다. 출고할 때 이런 점들도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출고를 하려고 했는데 적합 판정을 못 받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럴 때 이제 폐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폐기 기준과 폐기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자, 폐기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폐기 처리예요. 품질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회수되거나 반품이 될 수도 있죠.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럴 때 이제 폐기를 하거나 또는 재작업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또 누가 하느냐? 이것도 역시 품질보증 책임자가 해야 합니다. 품질보증 책임자가 이걸 폐기할 것인지 아니면 재작업을 할 것인지를 정해서 그의 승인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럼 재작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재작업의 기준을 살펴볼게요. 재작업의 기준은 이 두 가지를 만족을 시켜야 합니다. 일단 오염이 안 됐어야 돼요. 변질, 변폐, 또 병원 미생물에 의해서 오염이 되지 않아야 되겠죠. 문제가 생긴 걸 재작업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문제가 없어야 돼요. 두 번째는 제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사용기한이 1년 이상 남아야 합니다. 이미 사용기간이 다 끝났어요. 제조일로부터 개봉 후 사용기간도 다 끝났어요. 그런 거는 이미 재작업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지만 재작업을 할 수 있는 제품이 되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재입고를 할 수 없는 제품의 폐기 처리 규정을 작성을 해놔야 되죠. 폐기 처리 규정 작성이 돼 있어야 돼. 아무거나 그냥 다, 이거는 그냥 문제가 생겼으니까 폐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규정들이 다 정해져 있어야 되고요. 폐기 대상이 정해졌으면 따로 보관이 돼야 되겠죠. 다른 제품들하고 섞이면 안 되니까 따로 보관하고, 그 다음에 신속하게, 어차피 폐기를 할 거니까 버릴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폐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원료와 포장재, 벌크, 완제품이 적합 판정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적합 띵 도장 못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준 일탈 제품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기준 일탈과 관련돼서는 이제 뒤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기준 일탈 처리하는 과정들 또 조금 이따가 저랑 같이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자, 이 표는 달달달달달달 외워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빈칸을 어떻게 채우는지 이런 것들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기준 일탈 제품 처리. 먼저 시험 검사 측정에서 일단 기준 일탈 결과가 나왔습니다. 얘는 벗어났어. 기준에서 벗어났어. 자, 그러면 벗어났으니까 얘는 안 되겠어. 이렇게가 아니라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요. 그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이게 정말 기준 일탈이 맞는가? 다시 조사를 해요. 그랬는데 다시 기준 일탈이 나왔어요. 그러면 틀림없음이
확인됐다. 이걸 하면 됩니다. 시험 검사 측정을 했는데 그걸 조사했더니 역시나 기준 일탈이었어.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이제 2번 확인했죠? 그런 다음에 기준 일탈 처리를 합니다. 기준 일탈 처리 어떻게 합니까? 일단 불합격 라벨을 첨부를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저쪽 판매자나 그런 소비자 이럴 때든 처리를 기준 일탈이 된 이 제품에 관련돼 있는 모든 업체들 거기에다 이제 연락을 해요. 만약 원료 같은 경우에는 원료 공급업체 이런 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거기다 이제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품에는 불합격 라벨을 첨부를 하고 격리 보관해야 되겠죠? 격리 보관을 하고 격리 보관한 상태에서 이제 품질 보증 책임자가 폐기를 할 건지 재작업을 할 건지 반품을 할 건지를 결정을 합니다. 폐기를 해야 돼요? 그럼 폐기 처분하면 됩니다. 재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재작업을 하면 되는데 이걸 이제 다시 볼게요. 반품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제 반품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재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재작업을 해도 되겠다. 이러면 일단 기준 일탈 결과의 이유를 먼저 보면 돼요. 이유를 봐서 재작업을 실시하는 게 타당하겠다. 품질에 악영향이 없겠다. 재작업을 했을 때 이거를 이제 예측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재작업 실시를 결정을 해요. 누가요? 품질보증 책임자가 한다 그랬죠? 그런 다음에 이제 재작업을 합니다. 네, 기준 일탈이 됐던 거를 다시 어떤 반제품을 만들거나 완제품을 만들거나 할 수 있도록 재작업을 해요. 그런 다음에 재작업한 그 제품을 가지고 합격 결정을 다시 합니다. 다시 이게 재작업을 했더니 이거 사용할 수 있겠어. 합격이야. 이거를 또 품질보증 책임자가 결정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합격 판정을 받았으니까 재작업품으로 사용을 하고 출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따라가면 쉽죠. 논리적으로 따라가면 이런 과정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표를 기억을 해 놓으셔야 시험에서 이 기준 일탈과 관련된 시험들은 반드시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맞추시려면 이 표를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표 모양을 머릿속에다가 그리신 다음에 순서대로 논리적인 순서대로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제품을 잘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다 했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제 불만 처리 과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자가 이제 물건을 쓰다가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 제품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소비자가 어떤 불만을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이거 싫다고 했으니까 이거 다 문제야.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소비자로부터 이제 불만 접수를 받았어요. 그러면 1년의 절차가 반드시 확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비자가 왕이라고 소비자 말 다 들어줄 수는 없어요. 네, 블랙 컨슈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년의 절차들이 다 기업마다 확립이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불만 처리 담당자가 다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제품에 대한 불만을 일단 취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불만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 조처도 취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상황들을 기록 유지를 해야 됩니다. 기록 유지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 꼭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라 그랬어요. 일단 그 불만이 접수된 날짜, 접수 연, 월, 일을 기록을 하고요. 불만 제기자의 이름과 연락처, 소비자의 이름과 연락처 적어놔야 되겠죠. 제품명, 제조번호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모든 불만 내용, 어떤 게 불만이었는지, 부작용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쫙 적어놓으면 됩니다. 불만 조사 및 추적 조사 내용, 그리고 처리했던 그 결과, 그리고 향후의 대책까지 다 적어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제조번호 제품에도 영향이 있는가까지도 체크를 해서 적어 놓아야 됩니다. 네, 불만이 접수됐을 때 그 불만 처리와 관련돼서 반드시 기록 유지해야 될 내용들, 이것도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작업 처리. 조금 전에 기준 일탈할 때 살펴봤던 내용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작업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기준 일탈이 됐어요. 기준 일탈이 된 완제품이나 벌크 제품을 다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재작업이라고 합니다. 재처리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 품질 보증 책임자가
부적합이 기준 일탈이 된 원인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다시 재작업을 하면 괜찮겠어. 제품을 원래 우리가 의도했던 그 완제품을 만들 수 있겠어 라는 것을 고려를 해서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것들만 재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영향을 미칠 것인지 안 미칠 것인지를 먼저 예측을 해야 되겠죠. 자, 이 모든 건 누가 한다? 품질보증 책임자가 한다. 자, 그래서 품질보증 책임자가 이제 그래 그러면 이거를 한번 재작업을 해보자 라고 승인을 했어요. 그러면 재작업을 하고 재작업 절차서 기록서에 따라서 실시를 해야 되겠죠. 자, 재작업을 했어요. 그러면 제조 기록, 시험 기록 등을 충분히 남겨야 합니다. 이미 한번 일탈이 됐던 제품들을 재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록을 상세하게 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품질이 다 확인이 되면 품질보증 책임자가 다시 승인을 해서 출하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다시 승인을 해야 돼요. 만약에 승인이 안 났어요. 승인이 안 난 거를 그 제작업품을 사용하거나 출하하거나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반드시 품질보증 책임자의 승인을 얻을 때까지는 내버려 둬야 됩니다. 자, 재작업을 못하는 것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폐기를 한다 그랬죠? 그럼 폐기할 때 폐기 확인서를 또 써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포함되는 내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폐기 확인서에는 폐기 의뢰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폐기 의뢰자는 누가 있을까요? 일단 상호, 대표자,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됩니다.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이겠죠? 폐기 현황에는 제품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또 사용기간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포장 단위, 폐기량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이해가 쉽죠? 이거는 제품명, 당연히 어떤 제품이 되는지 또 어떤 제조 번호로 갖고 있는 그 제조 단위 중에 제조 단위들이 이렇게 딱딱딱 정해서 그 제조 단위별로 제조 번호가 주어지잖아요. 그 제조 번호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 기간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포장 단위, 폐기량, 얼마큼 폐기할 것인지 이런 거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폐기 사유들도 기록이 돼야 돼요. 왜 폐기를 하게 되는지, 폐기 일자, 폐기 장소, 또 폐기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이게 폐기 확인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일탈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실 텐데요. 일탈하고 기준 일탈이 두 개가 약간 다르거든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일탈하고 기준 일탈. 자, 일탈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제조나 품질 관리 활동의 기준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예시로 나와 있는데 기준서나 표준 작업 지침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벗어나면 그건 일탈입니다. 일탈. 기준 일탈은요. 시험 결과가 들어가야 돼요. 시험 결과가 정해진 기준값을 벗어나는 게 기준 일탈입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일탈은 어떤 그 절차에서 벗어나면 일탈, 기준 일탈이라고 하는 거는 시험 결과가 정해진 기준값을 벗어나는 게 기준 일탈이에요. 두 가지의 차이점을 일단 구분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대한 일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한 일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세 가지 경우에 중대한 일탈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생산 공정상의 일탈이 나오고요. 이제 뒤 슬라이드에서는 품질 검사의 일탈 그리고 유틸리티에 관한 일탈 나머지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산 공정상에서 일탈이 일어났을 때 중대한 일탈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제품 표준서, 제조 작업 절차서, 포장 작업 절차서 이런 것들이 있었죠. 제조할 때 반드시 기재돼야 되는 문서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절차가 다 정해져 있는데 이거랑 다른 방법으로 작업이 실시되면 그건 중대한 일탈입니다. 중대한 일탈. 네, 심각하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공정관리 기준에서 벗어나서 품질 결함이 예상될 경우에 이것도 중대한 일탈입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절차에서 딱 벗어난 그 정도가 아니라 품질 결함이 생겨. 이건 완전히 큰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대한 일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관리 규정에 의해서 관리 항목들이 있잖아요. 뭐 생산 관리를 할 경우에는 파라미터의 설정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서 두드러지게 그 설정치를 벗어났을 때
그것도 중대한 일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생산 작업 중에 설비기기의 고장이나 정전 등의 이상이 발생하면 이거는 화장품 품질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중대한 일탈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벌크 제품이랑 제품의 이동 보관에 있어서 보관 상태 이상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품질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 것들도 중대한 일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대한 일탈은 일탈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생산 공정상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이거는 중대한 일탈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품질 검사에 있어서의 중대한 일탈과 유틸리티에 관한 사항 중에 중대한 일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품질 검사를 할 때 시험 방법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아예 다른 시험 방법을 사용하면 이건 엄청난 문제죠. 그거는 중대한 일탈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험 방법을 사용하는 건 중대한 일탈이다. 유틸리티에 관한 일탈도 그 생산 환경 관리에 관련된 문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문서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 기준치를 완전히 벗어나면 그것도 중대한 일탈로 보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중대하지 않은 일탈을 볼게요. 중대한 일탈들은 세 가지 파트에서 중대한 일탈이 나왔죠. 중대하지 않은 일탈은 두 가지예요. 생산 공정상에, 그 다음에 품질 검사에 있어서 일탈이 있는데 중대한 거랑 중대하지 않은 거랑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중대한 거는 생산 공정상에서 정말 문제가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품질에 완전히 영향을 미치는 것들. 중대하지 않은 건 그보다는 좀 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생산 공정상에 중대하지 않은 일탈을 볼까요? 자, 뭐 관리 규정에 의한 관리 항목 등이 있는데 그게 벗어난 정도가 중대한 일탈은 완전 벗어난 거잖아요. 이거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벗어난 정도가 10% 이하이고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돼요. 품질에 영향을 미치면 뭐라 그랬죠? 중대한 일탈이에요. 이거는 미치지 않는 정도여야 돼요. 그러면 중대하지 않은 일탈이다. 근데 벗어났긴 했으니까 일탈이긴 일탈이에요. 차이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관리 규정에 의한 관리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게 상위 설정에 의한 관리 기준에 의해서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 그러니까 범위를 조금 좁힌 거예요. 상위 설정. 그거에 의해서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것도 일탈이긴 일탈이지만 중대하진 않다. 중대하지 않은 일탈이다. 자, 제조 공정상에서 원료 투입에 있어서 투입 순서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투입 순서가 벗어났어요. 근데 동일 온도 설정 하에서,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환경 하에서의 투입 순서가 약간 벗어났을 경우에 그럴 때는 중대하지 않은 일탈로 봅니다. 자, 생산 관한 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그거에서 이제 벗어날 경우에도 중대하지 않은 일탈로 보는데 요것도 크게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에 의해서 설명이 가능을 하고요. 품질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있어야지만 중대하지 않은 일탈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은 중대하지 않은 일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격 판정된 원료와 포장재의 사용에 있어서도 일단 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선입선출 방식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의 일탈이 일시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도 중대하지 않은 일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입선출이 기본인데 거기서 벗어났어요. 근데 벗어났는데 그게 타당해요. 그럼 그것도 중대하지 않은 일탈이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자, 출하 배송의 절차에 있어서도 선입선출이 기본이죠. 선입선출이 기본인데 일시적이고 타당한 일탈이 인정이 될 때도 중대하지 않은 일탈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요건 품질 검사에 있어서의 일탈을 중에서 중대하지 않은 일탈을 보겠습니다. 검정 기한을 초과한 설비를 사용을 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설비 보증이 표준품 등에서 확인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설비를 검정 기간을 초과해가지고 사용하긴 했는데 실제로 제품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도 중대하지 않은 일탈 정도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탈의 조치에 대해서 볼게요.
중대하지 않은 일탈, 중대한 일탈, 어쨌든 일탈이 발생을 했어요. 그럴 때 이제 일탈의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다 빨강색이죠. 왜 빨강색이죠? 중요하니까 빨강색이에요. 잘 적어 놓으시기 바랄게요. 자, 일탈의 정의, 그리고 순위를 매기고 제품의 처리 방법, 이런 것들을 절차서에 일단 정해 둬야 됩니다. 모든 건 문서화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절차서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제품의 처리법 결정,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실행, 이런 것들, 이걸 누가 해야 되죠? 그 발생 부서의 책임자가 실행을 해야 됩니다. 자, 품질관리부서에 의한 내용의 조사, 승인, 진척 상황, 이런 것들 확인이 필요합니다. 품질관리부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예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절차서 등의 문서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어쨌든 품질관리부서가 이런 모든 확인들을 또 해야 됩니다. 제품 처리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일탈 원인을 조사를 하는 것도 일탈의 조치에서 꼭 필요한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일탈 처리의 흐름에 관한 거를 도표로 보시겠습니다. 자, 일탈의 발견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일단 초기 평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탈을 발견한 사람은 그 의심되는 사항을 일단 확인을 하고 해당 책임자에게 통보를 해야 되겠죠. 통보를 하고 해당 책임자는 그게 어떤 일탈인지, 중대한 일탈인지 아니면 중대하지 않은 일탈인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일탈이 발생했으니까 수정 조치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해야 돼요. 일탈을 방치해두면 안 되겠죠. 즉각적인 수정 조치를 합니다. 자, 어떻게 해요? 각 부서의 책임자는 일탈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모든 제품을 일단 회사의 통제하에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통제 범위 내에 있는지 아니면 이미 출하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의심 가는 제품, 원료 이런 것들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일단 격리. 우선 격리한 다음에 출하 담당자에게 일탈 조사한 내용들을 통보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SOP에 따른 조사, 원인 분석, 예방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제 내부 문서 SOP가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원인 분석하고 예방 조치를 해야 돼요. 각 부서 책임자 일단 조사해야 되고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탈이 발생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탈의 원인을 분석해서 그리고 그 가능성 있는 원인이 도출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재발 방치를 위한 조치까지도 다 도출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각 부서마다 다 일탈이 발생하면 아주 발빠르게 처리를 해요. 그런 다음에는 후속 조치와 종결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후속 조치와 종결을 할까요? 그 각 부서의 책임자가 실행사항에 관한 평가에 필요한 유효성 확인 사항을 도출을 하고 조사, 원인 분석, 예방 조치 이미 했잖아요. 그거를 다시 검토를 한 다음에 승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로 그 문서에 따라서 예방 조치를 실시를 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다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문서 작성을 잘 해야 되겠죠. 문서 작성, 문서 추적, 경향 분석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각 부서 및 Q&A 책임자는 문서를 검토하고 지정된 절차에 따라서 SOP를 보완해야 되면 회사에 있는 각종 내부 문서들이 보완이 되면 보완하고 개정된 내용들 다 수정해서 다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에 해당 일탈의 트래킹 로그를 관리해서 경향을 분석하는 것까지 해야 일탈 처리를 완벽하게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살펴봤던 폐기 확인서의 포함 내용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여기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안의 내용, 아까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암기했다 생각하시고 한번 써보세요. 폐기 확인서에 뭐가 포함되어야 된다 그랬죠? 일단 폐기 의뢰자. 폐기 의뢰자에는 상호, 대표자, 그리고 전화번호가 필요했습니다. 폐기 현황 들어가 있어야 됐죠? 제품명, 제조일자 또는 제조번호, 사용기한, 개봉 후 사용기간, 포장단위, 폐기량 들어가야 됐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폐기 사유, 폐기 일자, 폐기 장소, 폐기 방법 이게 다 들어가야 이게 폐기 확인서다. 아까 표로 돼 있었는데 여기서도 또 한번 기억하셔서 꼭 적어 놓으세요. 자, 마지막이에요. 원료물 및 내용물 및 원료의 개봉 후 사용 기간 확인 및 판정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품을 기준으로 작성된 시험 기준서와 시험 성적서에 작성된 개봉 후 사용 기간을 확인 후에 유효 기간 내에요. 그러면 사용 적합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걸 넘어갔는데 이거 써도 돼? 안 되겠죠. 네, 일단은 정해진 사용 기한, 개봉 후 사용 기간 그 안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자, 표준품을 기준으로 작성된 시험 기준서와 시험 성적서를 대조를 해봐요. 그래서 그 시험 결과가 유효 범위 내일 경우에만 사용 적합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자체적으로 사용 기한을 정해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물이나 원료의 개봉 후 사용 기간을 확인하고 판정하는 내용도 CGMP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내용도 꼭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물하고 원료의 보관, 관리, 그 다음에 이제 뭐 폐기, 일탈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을 살펴보셨습니다. 저하고는 이제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보실 텐데요. 이 CGMP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 계속 말씀드리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시거나 또 더 필요한 내용이 있거나 하면 그 내용들을 꼭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만나요. 안녕.